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발렌시아의 최고 유망주 이강인. 발렌시아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해 1819 시즌 1군에 데뷔했는데요. 1군 데뷔 시즌 라리가 3경기, 코파델레이 6경기를 소화했고 대한민국에서는 2019 피파 U20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골든볼까지 수상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죠. U20 월드컵에서 잠재력을 드러냈던 이강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출전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강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발렌시아는 1920 시즌에만 감독이 2번 바뀌는 좋지 않은 상황을 겪었고 현재는 전 와포드 감독이었던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끌고 있죠. 그라시아 감독 역시 이강인에게 많은 출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021 시즌 18경기에 나서는 동안 929분밖에 뛰지 못했죠. 경기당 약 51분만을 뛴 것인데요. 이에 이강인은 수많은 이적설에 휘말렸습니다. 이후 셀타비고전에서의 활약으로 더 많은 팀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죠. 이강인은 셀타비고전에서 마르세유턴, 라크로케타, 알까기 등의 개인기를 적절히 사용해 준수한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을 보여주었고 경기장 곳곳에서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2분 이강인의 킬패스를 통해 선제골이 나오면서 시즌 4번째 도움을 기록했죠. 이 경기 이강인이 기록한 스탯 역시 정말 뛰어나는데요. 드리블 8회 시도에서 8회 성공, 기회 창출 5회, 가장 많은 파울 유도, 그리고 1도움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셀타비고전에서의 활약은 수많은 이적설로 이어졌고 AS 모나코와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뉴캐슬 등 많은 이적설이 나왔죠. 이렇게 수많은 이적설이 휘말리고 있는 이강인은 2022년 여름이면 발렌시아와의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재계약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통해 이적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2021년 여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중 이강인을 노린다고 알려진 첫 번째 구단은 현 시점 EPL 최강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스페르 데포르테의 라파 마린이 처음으로 이강인 맨시티 링크를 보도하며 이강인의 맨시티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EPL 최고의 팀 중 하나라 불리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이적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사실 맨시티는 이강인 이전에도 발렌시아의 최고 유망주 페란 토레스를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의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라리가 탑급 윙어의 활약을 보여준 그를 2,500만 유로, 한화 약 330억 원이라는 헐값에 데려왔죠. 하지만 발렌시아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라리가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연봉 초객을 삭감하며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발렌시아 역시 피해갈 수 없었고 발렌시아와 재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강인의 상황은 이전 페란 토레스의 이적 상황과 꽤나 유사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다시 한번 발렌시아의 유망주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또한 여러 매체들의 공신력을 따져보았을 때 맨시티로의 이적이 마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였던 이강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활약을 선보일 수 있는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만약 맨시티로 이적하게 된다면 그가 뛸 수 있는 포지션으로는 4-3-3 포메이션일 경우 좌우 중앙 미드필더 자리, 4-2-3-1 포메이션일 경우 2선 가운데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4-2-3-1일 경우 직접적으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출전이 매우 힘들어 보여 4-3-3 포메이션의 좌우 미드필더 중 한 자리에 출전해야 하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데브라이너의 자리를 제외하고 남은 한 자리에서 일카이 귄도안, 베르나르도 실바, 필포든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귄도안은 데브라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연승을 이끈 주역으로 활약한 만큼 이강인이 넘기는 힘들어 보이죠. 지금은 윙포워드로 뛰고 있지만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뛸 수 있는 필포든 역시 맨시티 최고의 재능이라 불릴 만큼 뛰어넘긴 힘들어 보입니다. 맨시티에서 출전 시간을 얻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맨시티 이적 후 임대를 가서 지속적인 출전 기회를 얻어 성장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발렌시아를 떠나는 것이 목표라면 맨시티 이적이 괜찮아 보이지만 출전 시간을 원한다면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1군에서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찾게 된다면 맨시티로의 이적보다는 출전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다음으로 이강인을 노리고 있는 구단은 현재 EPL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최근 뉴캐슬이 3천만 유로, 한화 약 410억 원의 공식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뉴캐슬은 발렌시아가 페란 토레스와 호드리고 모레노를 저렴한 금액에 판매했다는 점에서 이강인의 이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뉴캐슬은 확실히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 13-15 시즌을 마쳤던 뉴캐슬은 27경기가 진행된 현재 7승 6무 14패, 승점 27점으로 리그 16위를 기록하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강등권인 18위 팀과는 승점 1점 차로 강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은 보강의 필요성을 느껴 이강인의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린 선수에게 약 410억 원이란 금액 자체가 높은 이적료이기도 하고 EPL 중위권 팀 입장에서도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라 이적 후 입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적료로 뉴캐슬로 이적한다면 주전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지 않아 보이죠. 만약 뉴캐슬이 이강인을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41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한다면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뉴캐슬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것이 아니라면 뉴캐슬로 이적해 출전 시간을 보장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강인을 노리는 구단은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뉴캐슬의 공식적인 제안 이전부터 꾸준히 이강인과 링크가 난 구단인데요. 유벤투스는 이강인을 팀을 재건할 재능 중 한 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이자 발렌시아에서 빛나는 재능이라 표현하며 이강인을 칭찬했고 2020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강인을 원했다고 하죠. 2020년 여름 이적 시장 당시 페데리코 키에사와 웨스턴 맥케니를 영입하며 어린 선수들을 영입한 유벤투스지만 거기에 이강인까지 영입하며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젊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벤투스는 이강인의 영입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조르제 멘데스는 수년 동안 발렌시아의 핵심 이적에 관여해왔습니다. 실제로 피터림 구단주에게 발렌시아 인수를 추천했고 발렌시아 인수 뒤에는 굵직한 영입에 관여했죠. 과거 누누 산투 감독 선임, 안드레 고메스 임대 등을 멘데스가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발렌시아 구단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르제 멘데스의 개입이 있다면 유벤투스와 발렌시아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출전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강인의 입장에서는 유벤투스로의 이적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강인을 노리는 구단은 리그앙 소속 구단들입니다. 이강인은 셀타비고전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리그앙 소속 구단들에게도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리그앙을 대표하는 클럽들인 올림피크 리옹, 니스, 스타드렌, AS 모나코 등이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프랑스 팀들의 스카우터들은 이강인의 기술적인 역량, 특히 드리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이전 2020년 여름 이적 시장 때도 리그앙 소속의 구단들이 이강인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당시 이강인의 이적을 추진했지만 발렌시아와의 접전을 찾지 못해 결국 영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주지 못해 영입에 실패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발렌시아와의 이적료 문제만 해결한다면 이강인의 영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출전 시간 보장인데 이를 맞춰줄 리그앙 팀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현재 프랑스 리그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리옹은 선수들의 임금 삭감에 대한 루머가 나올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죠. 다른 리그앙 팀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이강인의 이적료를 지불할 수 있는 팀들은 꾸준히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는 팀들 정도인 것 같은데 현재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이강인의 추정 이적료는 1,500만 유로, 한화 약 200억 원 정도로 그리 큰 이적료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이적료이죠. 만약 리그앙으로 이적한다 해도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언어가 다른 것과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야 한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물론 발렌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입지라면 당연히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이강인을 노리는 구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적에 있어서 현재 이강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과의 궁합과 출전 시간인데요. 현재 발렌시아의 감독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의 실력과는 별개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아 기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어느 리그든 어느 팀이든 감독이 이강인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쓸 생각이 있는 곳으로의 이적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